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는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력해서 매수하고 있는 섹터는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섹터와 이제 종목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시선주,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소 아쉬운 시장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제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약세의 배경일까요? 이사님? 네, 수급을 보고도 오늘 시장 좀 재미없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단독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 뉴스 내용이 이제 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최신 제품이죠. 삼성전자의 이제 HBM3 12단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계 변경 요구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뭐 오후장 들어서도 좀 이렇게 쉽게 회복을 못하는 점을 봤을 때는 좀 이런 영향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압축되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수의 상승 탄력도 줄고 있고 종목장이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또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하루 휴장도 있고요.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주 초부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눈치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런 적이 5월 29일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이 좀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꼬였다. 그게 오늘까지 좀 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약한 수급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섹터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자동차, 방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석유, 시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섹터의 특징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은 재미없지만 메이저들의 네. 공통적인 부분이 두 개나 좀 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좀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좀 크구나라는 것도 저 섹터를 보고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저기 보면은 이제 뭐 IT랑 반도체가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또 이제 추정치지만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인은 6월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도 좀 추정치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잡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IT가 이제 섹터에 좀 포함되는데 좀 추정치를 살펴보니까 종목에서 외국인이 LG 디스플레이, DB 하이텍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목을 보면은 역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바닥권에 있고, 물론 DB 하이텍은 오늘 좀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외국인이 좀 담고 있구나라고 이제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추 관련된 종목 대장주죠. 그 두 종목이 시가총액도 크고, 그래서 대장주를 매수하고 있구나라는 것과 함께 뭐 게임주도 있었는데 좀 선별돼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이제 데브 시스터즈랑 두 번째가 넥슨 게임즈인데 모두 신작 출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26일 이제 한 9일 남았나요? 그 쿠키랑 모험의 탑 이제 흥행 기대감이 있고요. 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7월 2일에 퍼스트 디센던트 이제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게임주는 신작 출시가 중요한데 그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쪽 부분, 이슈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늘 같은 듯 다른 패턴으로 섹터를 사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픽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개 종목으로 추려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섹터이자 종목은 방산과 우주항공 쪽입니다. 루마니아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 쭈루루루루 뭐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좀 이 섹터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골고루 산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매매 관점에서 오늘 주가 강한 배경과 함께 좀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루마니아 모멘텀은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 이노스페이스라고 이제 관련된 우주 항공 쪽 관련된 기업이 일반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7월 2일인가 3일 날 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도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방산 전시회 일정도 있어요, 이번 주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로 사토리 2024, 그래서 1967년도부터 매년 2년마다 이제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현지 시간으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 62개국의 2천여 개 기업이 또 참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일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별 수출 기대감도 있는 거죠. 현대 로템도 우즈베키스탄에 또 이제 뭐 공급 수출 그 소식도 있었고, 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미국향 또 비공 수출 기대가 또 말레이시아 쪽 또 그쪽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요 세 종목에서 좀 대표 종목을 뽑자면은 네. 오늘 뭐 신고가 나온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 그래서 뭐 실적 1분기 실적도 예상치 상회했고요. 뭐 수주나 앞으로 또 뭐 로봇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신고가고 급등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신고가다 보니까 매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을 좀 뽑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매 관점에서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거죠? 네네네. 20만 원 아래에서 제가 네.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네. 시가총액이 로봇 모멘텀도 재평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아직 시가총액이 5조 원도 안 된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좀 제일 매력적인 종목을 골라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LIG 넥스원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다음은 DB하이텍을 볼까 합니다. 앞서서 이제 이사님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DB하이텍을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가가 강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뭐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가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것 네. 때문에 오늘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죠. 네. 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요, 이게 삼중 바닥, 다중 바닥, 4만 원에서는 계속 좀 지켜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모습이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을 때 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나와주면 이렇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닐지라도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좀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밸류업 계획을 뭐 3분기에 공시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한번 좀 매매해 볼 수 그런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성부 펀드가 이제 대부분의 지분을 이제 엑시트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좀 추세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평가는 맞아요. 네. PBR로 봐도 뭐 0.6배, 0.7배, 뭐 내후년 실적을 뭐 땡겨서라도 봐도 한 0.67배 정도밖에 안 되고 퍼로 보더라도 영업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한 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평가는 맞는데 그 올해 지금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뭐 화장품이나 뭐 식품 같은 경우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연간으로 보더라도요. 근데 여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지금 뭐 8인치 파운드리도 불황이고 실적이 회복되려면은 올해 상반기도 아니고 좀 내년 가야 빠르면 올해 한 4분기부터 그래서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트레이딩 매매에 좀 국한해서 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썩 긍정적인 뷰로는 안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제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DB하이텍 방송에서 진짜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DB하이텍은 코스피 200 퇴출이라 쇼커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기술적으로 이사님?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쯤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곳에서 또 쇼커버가 나오곤 하죠, 종종. 또 그리고 오늘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야 진짜 바닥이고 뭐 추세적인 상승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실적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시간도 좀 필요하다는 거, 그것까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칠주랑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숨은 고수이신가 봐요. DB하이텍 일단 이사님께서는 조금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이 픽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성남글로벌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데 아니 이게 신고가를 돌파할 정도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더라고요. 네네. 왜 이렇게 주가가 잘 갔었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기간 따라 사기에 시점이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이미 늦었을까요?
단기에는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네. 사실 있습니다. 네, 사실 있고 그 화장품 관련돼서 뭐 마케팅, 유통, 이쪽 이제 컨설팅 관련된 업체라고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화장품과 또 연관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실적이 정말 뭐 수치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가 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이미 뭐 작년부터 꾸준히 올라왔고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아주 뭐 이렇게 큰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단일 국가 뭐 중국이나 또 JD.com의 또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핫할 때는 그래 뭐 이런 것도 뭐 큰 문제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개선될 부분도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2,000원 전후부터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좀 다소 관망을 하시면서 물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13,000원 수준까지는 돌파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지만 일단 12,000원 전후에서의 좀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좀 잘 해 나가는지 그 흐름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네. 영역에서 대응을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탑픽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대상 먼저 리뷰하고 갈까 해요. 왜냐하면 네네. 아직 목표 주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일주일 만에 무려 20%에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오늘 이제 또 신고가를 돌파해서 네네. 대상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네, 목표가 그때 뭐 4만 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실적 대구 음식료 관련돼서는 오늘도 또 이제 일부 뭐 시가총 작은 기업은 뭐 급락하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펀더멘탈이 되는 기업들은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뭐 목표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뭐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음식료 같은 경우 좀 올해 좀 크게 움직이지만 실적이 되고 뭐 대상처럼 저평가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네,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이니까 조금 더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탑픽 종목 골라볼게요. 오늘 총 8개 후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셨을까요? 네, LIG 넥스원을. LIG 넥스원. 네, 그래서 지금 20만 원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마무리가 이제 6월이 아니고 이제 다음 달로 조금 뭐 연기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한 7월로 넘겨갔는데 이제 로봇까지 이제 재평가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20만 원대 위에서 이제 놀아야만 될 것 같고 그럼 한 5조 원은 기본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23만 원 이상까지도 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말레이시아향, 뭐 해궁 이제 수출 기대감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궁 수출 기대감이 있는데 LIG 넥슨은 아까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마무리도 이제 7월 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네. 하나가 뭐냐면은 7월 달에 국제 해군 훈련 그 림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시험 발사를 통과하면 미국으로 연내 수출 계약이 좀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거기서 그럼 미국도 통과되면은 이제 뭐 나토뿐만이 아니고 좀 글로벌로 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7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7월 모멘텀이 2개나 있다. 네, 거기에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로 사토리 뭐 방산전시회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실적 수주, 로봇 네. 모멘텀 모든 게 좀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의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서 이제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이 4조 4천억 원인데 5조 원까지 충분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멘텀 잘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선조 오늘은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